한번 한다.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때까지 수업 정리한 거 바탕으로 선생님이 한번 시험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첫 시간에 뭐를 배웠었냐면, 자, 소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소설 중에서도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냐면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자, 갈등과 우리가 크게 어떤 게 중요하다 했냐면 그래도 우리가 갈등만 하기는 아쉬우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누구? 주체인 이 인물 요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갈등이 뭐였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갈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요거 당연히 한번 체크해봐야겠죠? 물론 외우란 소리는 아닙니다. 이 갈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갈등이 뭐였죠? 갈등은? 맞습니다. 자, A와 B라는 인물이 있으면 또는 A랑 살고 있는 사이가 있으면 그것들이 충돌해서 일으키는 마찰, 충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갈등에는 우리가 크게 유형이 두 가지 있었는데 기억납니까? 그렇죠. 자,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었어요. 자, 외적 갈등은 다시 뭐 인물 대 인물이니 뭐 인물 대 사회니 자, 쭉쭉쭉쭉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지만 이런 것까지 다 외울 필요 있다 없다? 다 쓰잘데기 없다. 이딴 것까지 외울 필요가 없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소설 속에는 어떤 사건이 진행되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내 혼자 속으로 끙끙 앓는 갈등인가 아니면 사람이랑 치고받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갈등이냐 그 두 개를 여러분이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것이 뭐가 있게요? 자, 갈등은 결국에는 우리가 소설이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진행이 되고 해결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에서 우리가 이거 중요하지 않을까? 자, 갈등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그 갈등이 어떻게 소설 안에서 해결이 되었을까? 그 해결 과정을 알아보는 이 두 가지 요소.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맞죠? 자, 여기서 더 나아가면 생각보다 많다 야. 자, 뭐가 있냐? 자, 갈등 이런 갈등은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요, 선생님? 해서 갈등 구조, 전개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해봤어요. 몇 가지? 5가지. 맞죠? 자,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이렇게 5가지 구조가 있었습니다. 맞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게 되면 요거를 뭐라 한다? 곧 줄거리를 한다까지 얘기를 했고 자, 갈등이 가장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두드러지는 파트를 우리가 위기와 결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모든 이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뭘 했었냐면 그러면 선생님 다 정리하고 보니까 갈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갈등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해서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정리해봤던 것 같은데 기억납니까? 기억나야지. 맞죠? 자, 기억을 해야 돼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하다. 자, 뭐냐? 처음 읽는 사람들, 독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것과 이것보다 중요한 건 더 뭐냐? 자, 사건이 왜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이런 결말에 도착했을까를 어떻게 해준다? 알려준다. 그것을 우리가 뭐다? 사건의 개연성 부여라고 얘기한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 갈등이 일어나고 해결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결국에는 아하, 이 작가가 임마 이거 이런 얘기 하려고 나한테 이런 거 보여줬구나 하고 주제를 강조하는 역할을 보여줍니다. 자, 갈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요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외우는 걸까? 아니 어떻게 하라? 자, 우리가 배웠던 옥수수 뺑소니라든가 홍길동전 직접 펼쳐보시고 자, 거기서 갈등 유형 뭐가 나오지? 이거 내적 갈등인가? 이거 외적 갈등인가? 요거 한번 살펴보시고 또
여기서 나오는 그 갈등들은 왜 일어났지? 어떻게 해결됐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추가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인물은 다른 거 별거 없어.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냐면, 자, 인물을 우리가 설정을 한다는 건 캐릭터를 설정하는 거거든. 그러면 인물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성격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격은 선생님 어떻게 찾는 건데요? 라고 하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라 했습니다. 뭐지? 하나는 인물의 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뭐냐? 뭐 있어? 인물의 행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자, 인물의 말과 행동. 자, 말과 행동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예를 하나 들면, 자, 우리가 봤던 옥수수 뺑소니 글에서 보시면, 자, 선글라스 아저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네 잘못인 거 알지? 라고 마지막에 말하고 갑니다. 자, 이게 어른으로서 책임 있는 말입니까? 책임 없는 말입니까? 그렇지, 책임 없는 말이죠. 자,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각각의 인물들을 보시면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네, 그러니까 얘 이런 성격일 것 같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아마도 4문제, 5문제 냈던 것 같은데 한번 잘 정리를 해서 추려보시면 아마 문제가 뭐뭐 나올까 아마 대강 짐작이 될 겁니다. 자, 이거 넘어가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갔어. 우리가 제일 오랜 기간 동안 배웠던 문법 한번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법을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한 게 뭐였냐면, 자, 우리가 품사를 배워왔기 때문에 빠르게 나가보면, 자, 이 형태소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자, 형태소에 우리가 개념 봤었죠. 자, 가장 작은 쪼갤 수 있을 때까지 쪼갠 가장 작은 단위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마 내가 설마 형태소의 개념을 쓰라고 낼까요? 절대 내지 않겠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만 하면 되지 직접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뭘 물어볼까요? 이 개념을 바탕으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을까? 형태소를 직접 찾아낼 수 있겠지. 맞죠? 그래서 형태소를 분석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교과서에 나온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형태소도 우리가 요거에 맞춰가지고 뭐가 있었어? 종류가 있지 않았니? 맞지? 자, 우리가 기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홀로 쓰일 수 있냐? 자립성이라는 기준과 의미라는 기준으로 있었어요. 자, 자립성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 뭐가 있었지? 자립 형태소가 있었고, 자, 의존 형태소가 됐습니다. 자, 의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의미를 가지고 있냐 아니냐 따라서 나누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실질 형태소라고 했고, 자, 그리고 의미가 없다, 뭔가 문법적인 기능만 한다 하면은 형식 형태소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 우리가 어떤 거 얘기했냐면 실질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휘 단위라 해서 어휘 형태소라고 했고,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기능만 하다 보니까 문법 형태소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맞죠? 자,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보통 혼자 쓸 수 있으면 뭐다? 실질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게 99%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외가 하나 발생하네. 자, 실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쓰이지 못해. 항상 어디서 의존하는 존재가 있어. 뭐다? 용언의 어간이라는 존재가 있었다. 자, 그래서 저 존재를 꼭 잊지 마시고 형태소를 분류해 보시면서 요거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게 됐으면 우리 이제 가서 뭐 했을까? 단어의 형성을 한번 살펴봤어요. 어떤 거?
자, 혼자 쓰이는 단어를 형성하는 요소가 한 개 있다. 그게 어근이다. 라고 하면 단위라고 했고, 자, 단어를 형성하는 요소가 두 가지 이상이다 하면은 복합어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복합어는 다시 어근끼리만 이루어진 합성어가 있고, 자, 어근에다가 이 접사라는 놈이 붙어서 만들어진 파생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물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거 단어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두 개로 쪼개서 어근인가 접사인가 그거 두 개 나누는 연습부터 먼저 하셔야겠죠.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새롭게 배웠던 존재, 접사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럼 접사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했을 때 지금 말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면 된다. 교과서에는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거나 어떤 문법적인 기능을 더한다.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이 존재가 붙어서 의미가 변화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자, 두 번째, 품사가 바뀌었는가? 요 둘 중에 하나라도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보인다 하면 어떤 존재다? 접사다. 그리고 이 접사가 쓰인 뭐다? 파생어다 하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어 100가지 활동지 가지고도 해보고, 맞지? 교과서에 있는 거 가지고도 연습을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은 학습집 교과서에 나온 단어들 100개랑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 단어 다 취합해가지고 합성어야 파생어야 단일어야 한번 해보시고, 접사는 어떤 거야? 이런 것들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 자, 이거 하고 나서 우리 뭐 할게? 자, 이거 바탕으로 우리가 세말 형성도 한번 찾아봤어요. 자, 세말에는 뭐가 있었냐면 떡기순, 엄빵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세말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라고 했을 때 기존 방식을 따르는 게 있어요. 자, 기존 방식이라 하면 요 위에 있는 요걸 말합니다. 합성어 만드는 방식 또는 파생어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들. 헬로 키티 같은 경우는 헬로라는 의미와 키티라는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어근과 어근이 붙은 것처럼 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합성의 방식이구나, 기존의 방식으로 만들어낸 게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말 형성할 때 전혀 새롭게 만들어낸 것들, 엄빠, 떡티순 이런 것들, 앞글자만 쏙쏙 빼는 거랑 앞글자 뒷글자 쭉쭉 빼가지고 하는 것들 있죠. 약어만 쓸게요. 첫 글자만 쓰는 것들 또는 첫 글자와 끝 글자를 떼와가지고 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거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거 그리고 학습지 줬던 거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우리 뭐 배웠냐면 뭐 배웠더라? 어휘의 양상에 대해서 배웠죠. 자, 어휘의 양상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떤 요소를 우리가 크게 중심으로 봤었냐면 크게 세 가지를 봤어요. 자, 첫 번째는 세대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이 어휘가 어떻게 각각 쓰이고 있는지 봤었고,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분야라는 요소를 가지고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밖에 마지막으로 매체라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세대는 우리가 제일 중심으로 본 건 뭐냐? 자, 세대 차이라는 것이 왜 일어나는가? 라고 했을 때 어휘 때문에 일어나더라 라고 해서 우리 선생님 같은 아저씨랑 여러분 같은 애기들이 만나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뭔가 의미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세대 차이라는데, 자, 세대어라고 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자, 분야에서는 우리가 의학 드라마라든가 스포츠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누가 등장해? 전문가가 등장해. 그래서 전문어를 우리가 잘 파악해봐야 된다라고 했고, 자, 매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줄임말을 많이 씁니다. 맞죠? KKK 초성어도 많이 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 매체 언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쓰면 쓸수록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뭐가 생겨날 수 있다? 갈등이 생겨날 수 있다. 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마늘 다짜다 이거. 자,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또 나중에 이거 뭐예요? 물어보겠지? 그래서 여기 써놓을게. 요걸 많이 쓸수록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의사소통이 안 돼요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낸 게 뭐다? 각각의 궤도. 자, 세대 간의 의사소통이 안 되면 각각 낮은 애들, 높은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설명해준 걸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거. 우리 뭐 수용적이고 관용적 태도를 가져야 돼요 라고 했고, 자, 우리 전문어 같은 경우는 전문가 대 전문가 또는 전문가와 일반인 대화면 이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라? 충분히 일반인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 상황을 만들어. 즉 상황과 맥락에 맞추어서 선택을 해서 얘기를 해라. 자, 매체 언어 같은 경우는 자, 일상생활에서 쓰면 될까 안 될까? 써도 되긴 하지만 상황에 맞춰 써야 된다. 갑자기 내가 사람들이 모르는 매체 언어를 사용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상황, 맥락 이런 것들을 고려한 의사소통을 해라. 자,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결국에는 뭘 하고 싶냐? 원활한 conversation,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라고 목적을 밝혀가지고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몇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교과서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자, 소설 그리고 선생님이 배웠던 문법 요 두 파트 요소를 잘 이 영상을 보시고 다시 교과서 펼치셔가지고 해당하는 부분 따라가가지고 여러분 다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까지 선생님이 11문제 냈으니까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면 시험 치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시험 때까지 파이팅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